안녕하세요. 인터넷 신문협회가 준비한 유튜브 녹화 방송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스담미디어 박신숙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인천 문화 발전 방향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인천에서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는 문화재단 대표가 일단 그 중도 사퇴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또 각종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 사업이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인천 문화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점검해 보는 그런 시적절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 문화 현장에 계신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네 분의 패널분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패널 네 분을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소개해 드릴 때 간단하게 목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용우 대표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인천대 신방학 교수로 다년간 활동을 해오셨고요. 지금은 지역 문화 발전에 전반적인 아젠다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오늘 대표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화오늘은 인천과 함께 소통하고 그 의제를 논의하는 그런 문화의 저널입니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문화 발전을 견인하고 계시는 전용우 대표님 소개 올립니다. 다음으로는 송윤숙 단무장님 소개 올립니다. 현재 인천 양천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십니다. 국악 대중화를 위해서 지난 2023년도 국내 최초의 범시민합창단, 국악합창단 K판을 창단을 해서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악의 저변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송윤숙 단무장님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조화연 단장님 소개 올립니다. 조화연 단장님께서는 아이 심포니에터를 지난 2004년 창단을 해서 20년 넘게 지역에서 활동해온 어떤 지역 음악의 산 증인이십니다. 지금까지 누적 한 3,000회가 넘는 그런 공연을 진행해 오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난해에는 복합문화공간 화환을 개관을 해서 더 폭넓은 문화 활동을 확산을 해오고 오신 조화연 단장님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이규영 대표님 소개 올립니다. 이규영 대표님이 대표로 계시는 루비살롱은 2006년 부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호동 루비살롱을 중심으로 여기서는 음반 제작 그리고 공연 페스티벌을 아우르며 인디 음악을 선도해 오고 계십니다. 지금 그 루비살롱에는 15,000장이 넘는 LP와 CD장을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주 라이브 공연을 갖고 공연을 벌여나가고 있는 인천 대표의 음악 공간입니다. 이규영 대표님 소개 올립니다. 네, 오늘 주제는 인천 문화 발전 방향성을 논하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세 꼭지로 오늘 나눠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영역에서 활동을 해오신 네 분의 전문가들께서 현재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시면서 갖는 현재의 상황, 한계 그리고 상황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순서는 전용우 대표님 그리고 송윤숙 단무장님 그다음에 조화연 단장님 그리고 이규영 대표님 순으로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용우입니다. 제가 문화오늘이라는 문화 전문 저널을 운영을 하면서 과거에도 계속 여러 문화 현장 일들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 보니까 물론 문제 없는 현장은 없겠습니다만 특히 인천이라는 도시는 가지고 있는 도시의 역량에 비해서 너무나 문화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취약성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가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문화 정책의 문제가 가장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지만 그 인천의 그 문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그 인천 문화재단 문제만 봐도 그 대표이사의 선임이라든지 혹은 최근 들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한 그 문화재단이 그 여러 그 문화단체라든지 문화활동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그 사업들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정책들이 시민들의 문화 의식이라든지 문화 단체, 문화 활동들을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그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아트 플랫폼의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그 아트 플랫폼 관련해서 기존에 이미 있던 갤러리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문화 관련 시설들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그 바꾸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변화가 있으려면 다양한 그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또 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명확한 방향성이라든지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측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굉장히 뭐 즉흥적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그 객관성이 결여한 자의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까지 그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 현장에서 가장 그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정책적인 부분이 우선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직접적인 그 문화 현장에 대한 그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마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부연 설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지금 현재는 교장이지만 교장이기 이전에 25년 영어 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평생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있으면서 영어 남의 나라 말 또 말을 가르칠 때는 당연히 문화가 같이 가죠. 남의 나라 말과 문화에는 25년 대학 시절까지 하면 거의 30여 년을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것에 제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이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때문에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문화 잘 모릅니다. 저는 교직에만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있는 자리에서 교사의 시선에서 그리고 완전 비전문가로 국악을 접하고 있는 시선에서 특히 음악의 그 국악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이제 캐대언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의 전통에 대한 관심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국악이 약간 소외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이 국악을 어떻게 하면 확산할 수 있을까? 대중화하면서 나아가서 세계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제가 남은 제 삶의 과제로 여기게 됐어요.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일단 문화 그러면은 인프라가 탄탄해야 될 것이고 저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은 문화에서 보면은 문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문화를 소비, 향유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문화를 소비하고 문화를 생산하는
그 사람들을 탄탄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교육에서부터 먼저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초, 중고, 대학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음악 분야에 국악으로 좁힌다면 국악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었다면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소외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현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인천만 보더라도 인천에 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는 제외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국악이 전혀 없습니다. 국악을 가르치는 중학교 전문으로 가르치는 중학교가 없는데요. 이제 인천 여중이 음악 중점 학교로 약간 터치는 하지만 모든 중학교는 음악 선생님의 역량에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범대에서 국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음악 교육과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음악 선생님들이 역량을 키워서 음악책에 나오는 민요 한두 곡이라도 가르칠 수 있지. 그 역량도 안 되는 분들은 스킵을 하거나 아니면 예술 강사를 초청을 해서 국악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아이들이 국악을 배웁니다.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의 관심이나 아이들의 관심 속에서 국악을 배우지만 지나갈 학교가 없습니다. 저희 고등학교가 예술 관련 고등학교가 인천예술고등학교와 인천대중예술고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국악이 없습니다. 저희 국악합창단에 어린이 단원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국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제 내 아이가 서울로 가서 서울의 국악을 다루는 중학교가 국립국악중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두 곳에 가서 내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만약 합격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그 없는 살림에 방을 얻어서 거기서 또 비록 인천이 수도권이지만 서울하고 이 거리가 조금은 있는 곳에 국악중학교는 서초구 쪽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아이들, 사람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인천은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다. 그래서 그냥 서울에 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기대어 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인천에서도 이런 아이들이 국악을 하기 위해서 타시도로 가야 하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조차도 소수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국악에 노출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것인가. 근데 그 노출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교육과정, 즉 교과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국악이 우리 영어를 배우지만 국어는 필수입니다. 세계사를 배우지만 한국사가 필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국악의 저변학대 그리고 국악인재 또는 국악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즉 대중화를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국악이 한국사처럼 국어처럼 필수로 가르치는 그런 날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영우 교수님 말씀하셨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우리 송윤수 단무장님의 음악학교 또 국악 중고등학교가 없다는 말에 100%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도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그 시절에 인천에는 아직 예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불편이 있었고 선후배들과 만나서 어떤 멘토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음악 교육을 받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 우리 인천에도 인천 예고가 생겼고 또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음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인천에서 음악 단체 실내악단을 운영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점은 인천에 음악대학이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고를 만들어 주세요였지만 지금은 보니까 음악대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음악대학을 만들면 바로 우리가 막 크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또 고민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점은 서울과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처음에 예고가 생겼을 때도 인천 예고에 진학하는 학생보단 그래도 서울 예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선화예고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되는 사태도 벌어졌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악대학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하는 고민을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인천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음악대학이 없는 것을 뒤로 하고라도 더 큰 문제점은 인천 출신들이, 인천에 계신 분들이 인천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가면 서울에 큰 공연장이 있고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한 연주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천의 음악가들은 그냥 인천 사람들인 거지 인천의 음악가들로, 인천의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로 봐주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는 인천이 진짜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잖아요. 인천공항, 항만.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수한 음악가들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다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롯데홀 이런 데 공연을 하러 가고 또 지방으로도 가는데 모두 다 인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인천에는 그럴싸한 클래식 페스티벌조차도 없고 국제 음악 행사조차도 없습니다. 왜 그거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마도 역시 서울이 가까워서 우리는 서울 가서 볼 수 있는데 뭐하러 여기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전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 정책의 잘못된 오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 심도 있게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인천에서 진짜 있어야 하고 인천이 가져야 하고 인천이 품어야 할 것들을 오늘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비레코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민간에서 2007년도에 공연장을 오픈하면서 시작했으니까 이제 내년에 20년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20년째 지금 제작사를 운영 중입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이어오는 예술인들 그리고 그들의 작품들, 사실 문화의 원자재는 작품과 예술인 그 자체겠죠. 그래서 그들의 활동 기반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보존하지 않으면은 문화 기관이나 행정 또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공공이 기획해가지고 내리꽂거나 아니면 민간을 대행사로 쓰거나 아니면 민간에 심지어 뭐 작업물을 베껴서 만들려고 하는 성과주의가 좀 만연한 현실이죠. 근데 제가 인천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 시장은 세금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시급한 것은 공공이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인 리더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일단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문이 있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분의 패널 분들께서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문화 정책에 인천에 어떤 일관성이 없다라는 부분과 철학이 부재하다는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날카롭게 짚어주셨고요. 송윤숙 단무장님께서는 인천만의 어떤 특화된 예술 전문학교가 부재하고 또 그런 예술을 향유를 하려면 교육 과정 속에 그런 음악이 같이 녹여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혜안 단장님께서는
오히려 인천 출신의 문화예술인이 오히려 또 수도권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받는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셨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문화 정책의 오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규영 대표님께서는 이제 공공이 민간 콘텐츠와 공유하기보다는 성과 위주로 나간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 문화는 정책, 교육, 그리고 공연 실제 공연 현장, 그리고 실제 제작하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에 있어 풀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인천시 정부나 국가적인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두 번째 꼭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네 분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뼈아픈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 그 첫 번째로 우리 이번에는 조아연 단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인천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이 토론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인천광역시의 2025년 총 예산이 약 16조 6,9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문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908억이라고 합니다. 1.75% 정도 정말 창피할 정도로 우리 전국에서 거의 꼴등 수준이 아닐까 하는데 그것도 워낙에는 뭐 새로운 지자체장이 오거나 하면은 늘린다고 계속 공약을 하지만 한 번도 늘어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줄기일색이고 문화예산이라고 하지만 지금 인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축제들은 문화라기보다는 그냥 행사에 지나지 않은 축제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저는 아이심포니에타라는 실내악단을 21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늘 보조금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저희가 공연을 하거나 또 작품을 만들거나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몇 년 전부터는 기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 보조금에 대한 예술인들을 생각하지 않는 보조금 그리고 또 정산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을 그냥 쉽게 말해서 500만 원짜리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다면 공연이나 문화 쪽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신 분들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건비로 다 들어가야지 그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작지만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30%라는 제한을 둡니다. 30%면 500만 원에서 30%면 너무나 작잖아요. 150? 뭐 이 정도를 갖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1인 공연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한 10명, 12명 이렇게 공연을 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연주자들 그 고생을 해서 10만 원씩 나눠줘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으면 이거는 저희가 어떤 편법을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치 않은 홍보 예산, 우리가 필요치 않은 뭐 다른 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두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30%로 제한을 하라 그러면 저희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해서 이 지원법에 대한 것도 지금 정책적인 면에서 많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천에는 수없이 많은 비영리 단체나 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똑같이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비영리 단체 안에도 그냥 보통 다른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지만 이렇게 공연 단체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시 비영리 단체 지원 사업, 지금도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연주 단체가 들어왔을 때 연주자들 한 명에게 5, 6만 원씩 나눠주라고 아예 적혀져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대표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한 푼도 가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의 자부담금을 내야 되고 10%의 자부담금 내에서도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어서 지원금을 받아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빚을 얻어서 그 10%의 자기 부담금을 넣고 또 그나마 다른 것들을 하면서 대표들은 그 돈을 쓸 수도 없으면서 계속 이 일을 해나가야 되는 진짜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면서도 또 단원들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또 옆에 사람들을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실태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근데 이 정책이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술인 지원금이라는 게 따로 생겨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보조금을 혹시 받아보셨다면 이나라돔 또 보탬이 이런 거에 쓰셨을 텐데 이거에 대한 폐단은 처음부터 발생했지만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공연을 한번 했었는데요. 공연할 때 거기에 활동비 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음향을 썼어요. 근데 음향을 쓸 때는 이 음향에 배터리가 몇 개 들어가는지 몰랐었기 때문에 그거를 써서 넣지 않았어요. 근데 공연을 하러 갔는데 거기 음향팀에서 배터리 몇 개를 사오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활동비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날 나가서 가까운 장소에서 배터리를 사다가 꼈어요. 그리고 그 활동비 안에서 그걸 썼는데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정산이 끝나고 나서 그 마이크에 꽂은 배터리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게 안 되면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주자들, 공연자들이 공연하기도 힘들고 바쁜데 이 정산을 너무나 심각하게 정산을 해야 되는 이 문제들. 그래서 저는 연주자들에 대한 공연자들에 대한 보조금은 그런 정산보다는 직접 와서 모니터를 해서 그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작품의 작품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문화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축제처럼 어느 한 기획사들한테 가서 겨우 진짜 공연하는 사람들은 기획사들 밑에서 나눠 먹게 하는 정도의 이런 것도 없애져야 되고 그 인천시의 몇 개의 기획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에 진짜 기초 예술자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그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돌아가야 된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판단해 주시고 같이 문제를 삼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뭐 음악대학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술인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교육부터 인큐베이팅이 있고 그리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인 부분이 점검이 좀 돼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예술인이 활동을 한다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예고를 졸업을 해서 그다음 음악대학을 가겠죠. 거기까지만 지원할 것이냐? 음악대학에서 나와서 작품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품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작품 활동을 해서 이것이 또 발표가 되겠죠. 발표가 되면 또 유통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를테면 어떤 마케팅의 방법을 통해서 시장과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대중음악 씬에서는 몇 년 전에 인천이 뭐 음악 도시도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를테면 서울에는 뭐 4대 기획사로 대표되는 이제 다양한
제작사들이 있죠. 얼마 전에 그 JYP의 박진영 대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럼 반대로 인천 음악도시 하겠다고 해서 아마 5개년 사업이 올해 5개년 마지막 해일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인천을 대표하는 제작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인천을 대표하는 제작사를 키우고 싶은 의지가 있을까요? 과연? 가장 큰 페스티벌도 연주회도 뭐 컨퍼런스도 다 공공이 하고 그걸 공공이 다 만들어준다고 그걸 자랑을 하는데,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갈 마음이 있어야 일단 그 다음 스텝을 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해서 국악 분야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국악 인재 또는 국악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접근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국악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국악 전문 어떤 중학교, 국악 전문 고등학교가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 일단 인천시 교육청에 저는 교육청에서 어떤 그 의지를 가진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님이 예술 중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잘은 모릅니다. 아직 그 예술 중학교가 어떤 과를 아이들을 모집을 할지 모르지만 그 예술 중학교에 일단 국악과가 설치가 되면 이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에 첫 단추가 꿰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예술고등학교는 대중예술이라는 그 좁혀진 어떤 영역으로 이미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인천예술고등학교에 지금 국악을 전혀 뽑질 않고 있기 때문에 국악에 대한 국악 관련 학생을 선발한다면 중고등학교가 연계해서 국악 인재가 타시도로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 국악 관련 학생이 선발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이 새로 들어와야 되고 강사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될 건데요.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국악 인재, 인천시의 국악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국악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더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까 우리 조하연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악대학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악 관련 대학도 없고 일반 대학에도 국악 관련 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음악대학이나 또는 국악 관련 과가 대학에 설치가 된다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중고등학교에서 인천의 인재로 키워진 국악 인재가 다른 타 시도에 가서 배우고 오더라도 인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천 토대 위에서 더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천시는 아마 광역시 중에서는 정확히는 조사 안 해봤지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립 국악 관련 단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시립 오케스트라, 시립 무용단, 시립 합창단 등이 있는데요. 국악 관련해서는 국악 오케스트라나 국악 무용단, 국악 합창단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국악 인재가 인천에 국악 인재가 키워진다 하더라도 그 인재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많지 않다면 또한 이런 인재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국악 분야의 어떤 인천 쪽의 국악 문화 예술 활성화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시청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해 주신다면 국악 분야의 어떤 활성화의 개선 방향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아마 그 문화 현장에서 직접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고초나 애로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뭐 조하연 단장님 이
지원 사업 해서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받고요. 사실 신청도 안 하고. 맞아요. 이거는 그 틀림없이 문화 정책이 문제인 거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산 관련해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정산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으실 텐데 한번 그런 측면을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기초문화재단 뭐 이런 곳에 가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좀 소액 단위의 지원 같은 경우에 500, 1000 이 정도는 저희 소액 단위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굉장히 작은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벌써 20년 전에 지원인데 아직도 500, 1000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행사 예산 몇 억씩 쓰는데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재단의 직원이 됐든 모니터단이 됐든 나와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연을 한번 봐라.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몇 명의 뭐 공연자가 연극이면 연극, 연주면 연주 몇 명의 무대에 서서 또는 한 명이 쓰더라도 이게 관객들이 좋아했고 퀄리티가 있고 제대로 무대가 만들어졌는지 평가를 한다면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은 우습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쪼잔한 뭐 우리가 영수증 제출해 가면서 이거 우리 이만큼 썼어 이거 아니더라도 와 이렇게 관객들이 좋아하는 인천에 문화를 만들었구나 이걸로 평가된다면 그걸로 지원해주고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그 예산으로도 가지만 초청을 받아도 그 예산으로 가요. 그럼 초청을 받았을 때는 그냥 초청해서 계약하고 공연하면 우리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지원을 받았을 때와 초청을 받았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들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뭐 연극하고 뭐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서류 쓰는데 굉장히 취약해요. 온 세계가 다 그렇답니다. 그쵸,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냥 지원을 하되 우리 김구 선생님처럼 참견하지 말고 네네. 끝까지 믿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면 그 사람들은 예술혼에 불타요. 저는 지금은 연주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서류에 아니면 단원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이런 것에 골몰하다 보니 제가 연습하고 일해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예술가들은 정말 소액이 되더라도 그냥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예술활동 하세요, 문화활동 하세요라고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막 그 예산 정산하고 하는 게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부정으로 이제 사용을 하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을 텐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예술인들이 이렇게 뭐 까다롭게 뭐 정산하고 영수증 챙기고 이런 거 못하니까 그 얘기하신 대로 그 담당 직원이 직접 나와서 보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평가하고 예산을 그 다음에도 또 집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평가해서 결정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게 근데 이렇게 물론 뭐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저는 공무원으로 살면서 시교육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집행하는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활용해보고 저도 똑같이 공모 사업을 해보고 단장님의 그 안타깝고 답답한 그 심정에 100% 공감합니다. 근데 왜 이럴까 정말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났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라고 시청 담당자하고 끊임없이 전화를 귀찮아도 계속 전화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그분은 예술적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 행정 매뉴얼을 보고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 담당 그 실무자 입장은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현장에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현장에서 보면은 정말 훌륭한 공연 이거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정도의 훌륭한 공연이다 할지라도 실무자는 이 행정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어긋난 것이 집행되는 것을 그냥 그냥 무시하고 갔을 때는 감사의 또 공무원으로서 지적되는 것을 그들은 그게 불편해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제도적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에서 이 그 정산의 문제 그리고 예산 집행의 문제가 저희들의 목소리가 다 모아져서 또 하나의 어떤 다른 매뉴얼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 문제가 개선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거는 뭐 담당 공무원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 감사라든지 나중에 뭐 문책도 당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공무원적인 그 행정 측면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이 문화예술인들은 사실 그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도 아예 안 한다 우리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공공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 아까 우리 저희 그 이규영 대표가 이 공공에서 이제 그 마중물 그 이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지금 하는 거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다 할게, 다 하고 오히려 저희 그 실질적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은 아예 그냥 그 위축시켜 버리는. 예컨대 뭐 공짜로 하는 공연들이 이렇게 와서 그 관공서에서 하는 공연들이 있는데 입장료 내고 와서 그 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측면 아까 우리 이기영 대표께서 생각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게 모든 분야에 조금씩 다 좀 담겨 있다라고 봐요. 지금 뭐 정산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럼 그 저변에 있는 인식은 어떠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뭐 문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유럽의 펀딩 방식은 프로그램 기획을 해요, 기획자가. 그래서 제안을 하면 펀딩을 해주고 그거 정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프로그램 기획을 낼 때 거기에 뭐 디테일 예산이 뭐 이렇게 안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아까 조아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이 뭐 배터리가 중간에 나갈지 안 나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이 사후에 정산에 문제만 없다면 그 이후 펀딩에는 문제가 없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항목들이 다 이제 이렇게 있죠. 보통 사전에 정해진. 그래서 기획 자체를 이제 공공이 합니다. 네, 공공이 하고 이제 우리는 중간 보고를 드리고 이제 나중에 결과 보고를 드리고 결과 보고대로 처음에 제시한 거에서 바뀌면 이제 혼이 나죠. 혼납니다. 학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학생인 거예요. 요즘 그럼- 학생들한테도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행 사업이 있고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대행 사업이랑 지원 사업의 매뉴얼이 같습니다. 심지어 대행 사업, 지원 사업이 아니고 문화 분야가 문화, 뭐 교육, 건설, 뭐 이게 다 같아요. 그 정산 매뉴얼은 사실 다 같은 데서 나왔습니다. 그 제작 지원 사업이 그러면은 창의적인 마중물 사업이 되겠다고 한다면 이건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방식은 똑같이 취하면서 어떻게 그 룰 안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죠? 창의성이라는 거는 기존의 틀을 깨고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창의성인데 자꾸 틀이 들어오면서 막상 창의적으로 할 사람은 그걸 안 해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장치들이 물론 뭐 공무원 분들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계속 장치를 만드는 게 일이겠지만 결국은 이게 어느 순간 뭐 인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뭐 전반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건데 뭐 당연히 이해하죠. 세금으로 써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아는데 약간의 구분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누군가 대안을 제시해가고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만나갖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거버먼스를 얘기한 차원도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작게 하나 봤을 때 정산 방식뿐만 아니라 기획 방식이라든가 진행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테이블에 만나갖고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싫은 소리 하면은 쌩까는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저희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작해서 잘 못 만들 때도 있고 욕 먹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연봉 고과나 승진과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실패가 없어 공공은요. 네, 실패하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 계속 성공하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돌아보겠어요? 조금 용기 있게 테이블에 나와서 뭐 혼날 거는 혼나고 같이 점검할 거 점검하고 좀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버넌스 제안 드린 겁니다. 네, 방금 앞으로 인천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관련돼서 다양한 말씀을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그 말씀을 우리 전용우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저는 이제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그 사실 이게 좀 커다란 저희 그 문제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두 분께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 사실 이게 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뭐 차곡차곡 이제 쌓아 나가고 개선이 돼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거는 불투명하고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에 대한 그 나중에 정산 문제를 얼만큼 좀 심플하게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어떻게 조정해 줄 수 있는가. 사실 그게 지금 현 단계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아까 초청 공연이라든지 이런 형식도 얼마든지 그런 형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공공기관의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 이 기관의 이제 그 담당자라든지 혹은 뭐 책임자가 최종 뭐 의사 결정권자들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이게 일관성 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잡기가 이제 일선에서는 좀 헷갈리고 이거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측면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사실 그 시에서 그 중장기 문화 예술 발전 계획을 세운 게 꽤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좀 과거에 세웠던 일관성 있는 어떤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운 계획이니까 그게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뭐 구체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뭐 이게 왜 그 특정 기획사나 이제 마중물 사업이 못 되고 이상하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금방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재단들이 생겼지만 아직도 구나 시의 문화예술가가 문화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혹은 어저께 이 일을 했는데 다음 날 과가 바뀌어 있어요. 전혀 이걸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기획사 대표들을 만나는 거죠. 기획사 대표들한테 쉽게 이 행사를 치러줘, 저 행사를 치러줘.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무료 공연들, 무료 행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지원금을 못 받고 내 공연이나 내 행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티켓값을 받고. 근데 너무나 좋은 무료 공연들이 많으니까 글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고 힘들고 그래서 예전부터 한 얘기지만 문화예술가, 문화관광가 이런 데는 전문가가 한 명씩은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또 문제고 그리고 한두 명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일을
듣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경향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문화는 이대로 정체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을 통해서 현재 인천 문화의 이렇게 현실 또 한계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하연 단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문화예술 관련돼서 현장에서 20년이 넘게 해오신 말씀, 그런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뭐 저는 그 정산문에 있어서 그렇게 유연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새삼 더 느꼈고요. 이규영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원 사업이 건설이나 뭐 교육, 문화가 정산 방법이 똑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오늘 새롭게 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 관료들에 대한 그 행정 매뉴얼에 따른 일괄적인 그런 진행들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거버넌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주셨던 거에 대해서 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 전용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중장기 문화 정책에 대한 점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과 의견 수렴 과정을 위해서라도 거버넌스의 필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금까지는 인천 문화가 가진 현실과 한계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다면 정말 이런 방법들을 딛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정말 인천이 계속 뭐 인구 증가율 1위, 뭐 GRDP 생산율 1위, 1인 뭐 총 생산량 1위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도시라고 당당하게 하고 글로벌 탑10 도시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 진즉 우리가 문화에 대한 그런 그 개념은 그렇게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아주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 그 기준이 문화가 반드시 그게 선결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어떤 그 방향, 개선,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현실적인 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규영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이게 선언을 어떻게 얼마나 지키고 그리고 그것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것이 가장 모든 뭐 국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제가 아까 20년 됐다고 했잖아요. 제작사로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님이 전 시장님이시기도 하셨었죠. 그럼 그게 이제 6기니까 2014년이니까 그것을 공약을 할 때는 아마 2013년이었었겠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12년, 13년 전입니다. 그때도 공약이 문화예술 3% 예산이었었죠. 예. 그리고 안 지켰어요. 안 지켰고 이번이 8기죠. 8기 시장님이 되시면서 또 문화예술 3%를 공약으로 하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의지는 실행으로 나타나는 거지 의지만 표명한다라고 해서 그분이 실행했다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 인천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광역시 중에 2위죠. 문화예술 그 개인당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17개 도시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뭐 다양한 뭐 정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이
풍부하고 그 가운데서 뭐 정산 전용 인력도 좀 쓸 수 있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혼자 일당백을 하니까 힘든 거지. 그걸 하는 게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 그 공공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니까 그 회계팀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 분야들이 다 있고 하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예술인들한테도 주면 그럼 예술인들도 뭐 월급을 받으면 그걸 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회계 직원이 따로 있고 하니까 저희는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인데 그걸 만약에 어느 직원 한 명한테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너가 이번 사업에 있어서 정상 기획 뭐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면 나가겠죠. 그분이 그만두거나. 그래서 일단 예산이 좀 공약대로만이라도 지금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래야 사실 자랑도 하는 거지. 참 그게 공약대로도 안 했는데도 또 그것도 호응을 해줘 또. 나중에 또 보면은 뭐 씁쓸한 현실입니다. 뭐 저도 좀 그렇게 한 얘기 안 지키고 그래도 좀 안 혼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인생에서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한 얘기를 안 지키면 혼나기도 하고 좀 욕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규영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더 초라해지고 불쌍해지네. 정말 회계 직원도 쓸 수 없고 맨날 혼자서 발버둥치며 회계며 정산이며 어느 날 어떤 사업에서 정산을 할 일이 있었는데요. 연말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지인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12월 31일이에요. 여행을 갔는데 1월 1일 그때까지 정산을 해야 돼서 싸갖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인천에 지금은 정년퇴임을 그때는 정년퇴임을 하신 분인데 고위급 국장님이셨어요. 같이 이렇게 친한 친구라서 친구 남편이고 해서 같이 여행을 갔습니다. 계속 제가 정산을 하고 있으니 빨리 끝나고 놀자고 도와주시는데 정말 하나의 공연이었는데 내일 서류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옆에서 도장 찍어주고 같이 사진 붙여주고 막 이걸 해서 거기 시골에 있는 우체국 가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만한 그 프린터 상자 가득 그 서류를 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거 갖고 정산을 많이 해야 되냐고 깜짝 놀라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인천의 문화를 생각하면 지금도 답답하고 내일도 답답한데 문화예술인들이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겉보기에 되게 부자처럼 보여도 매일매일 우리 단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한 번 더 공연에 세우고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편안하게 공연하고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공연을 볼 수 있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머리를 써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되실 분들이 약속을 진짜 이규영 대표님 말대로 약속을 좀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편하게 예술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잘 연습해서 잘 공연하고 잘 문화 만들고 또 후배들하고 같이 이 여건 만들어 나가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발판 토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이 크고 아까 제가 뭐 거창하게 인천에 음악대학도 없고 뭐 축제도 없고 하고 싶은데 안 믿어주세요. 안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오늘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 그냥 오면서 잠시 생각했던 게 음악대학은 없더라도 국제 마스터 클래스 행사라도 인천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악대학은 없지만 유명한 선생님들 모셔다가 인천에 학생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여기서 마스터 클래스 하면서 음악 행사를 해서 인천이
그거로라도 좀 유명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이 얘기도 해야지 했는데 진짜 아까 막 정산 얘기하다가 다 놓치고 말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냥 인천에 있는 사람들, 인천에 있는 음악가들, 인천에 있는 예술하는 공연자들, 이 사람들을 인천에 있는 분들이 믿어주고 키워주고 박수 쳐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다 춤출 수 있고 정말 잘하는 예술가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꼭 모든 훌륭한 감독들, 연주자들 데리고 오지 않아도 인천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이기영 대표 말에 이제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게 결국 이제 물론 이제 세부적인 문제들도 있고 뭐 일선 현장에서의 문제들도 있지만 저 의사 결정권자의 그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문화 관련 예산 뭐 3% 뭐 공약은 전혀 뭐 지켜지지 않았고 그 부분도 이제 일단 아쉬운 부분이라 일단은 그 최고 결정권자가 문화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최근에 아트 플랫폼 관련해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그나마 갖춰져 있던 뭐 문화예산 늘리는 거는 뭐 거기까지 지금 안 바래더라도 기존에 갖춰져 있는 그 시설들이 문화예술인들이 그나마 활용하고 있던 시설도 지금 뭐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는 저희 레지던시 프로그램 문제도 있었고 지금 뭐 거기 뭐 맥주집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저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기존에 있는 물론 당연히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확보가 되고 뭐 3% 이상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부분이겠죠. 근데 저 아까 궁금했던 게 예산이 풍부하면 과연 우리가 회계 인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 그게 허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마 안 될 것 같아. 근데 아까 본인이 이제 한번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어쨌거나 의사 결정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지가 있으면 밑에 일선에서 저희 담당하는 사람들도 거기 어느 정도 따라서 변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에 대한 방향성과 마인드 철학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 딸이 인천에 살지 않은데 인천에 다녀갔다고 해요. 뮤즈 저는 잘 모르지만 내한 공연이 문학 경기장에서 있었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얼마 주고 들어갔어? 이제 티켓 값이 궁금했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꽤 주더라고요. 이렇게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문제고 또 이 예산의 문제는 최종 예산의 결정을 하는 리더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지만 저희들의 작은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저희들의 말을 통해 그분들이 움직여서 인천이 정말 특히 음악 분야의 문화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단장님께서는 축제 말씀을 하시다가 거두셨지만 저는 그래도 축제로 가보고자 합니다. 정책 제안을. 왜냐하면 학교에서 1년간의 모든 교육과정의 총체 집결지가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 축제가 어떤 하나의 목적지로 설정이 되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되게 즐겁고 많은 더 산출물을 내게 하거든요. 저는 인천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만, 항구 굉장히 또 공항이 가까우면서 어떤 세계가 진입하는 문턱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인천에 제가 잘은 몰라도 맥주 축제, 짜장면 축제 이런 축제들은 있지만 어제 그 뮤즈 내한 공연에도 문학 경기장을 빡빡하게 다 채울 만큼 이 수도권이나 이렇게 인천 시민들의 그런 문화 향유 욕구는 강한데 인천에 이런 음악 특화 축제가 인천만의 인천 고유의 음악 특화 축제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저는 또 국악 입장에서 국악 특화 축제는 얼마나 있는가. 저희가 국악합창단 K파는 창단 2년째를 맞는 전 세대 초등학교 2학년부터 70대까지 있는 비전문가로 이루어진 자생단체입니다. 저희가 회비를 내 가지고 강사를 모셔서 국악을 배우고 곡을 만들어서 국악 합창으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저희를 또 아는 데서 초청을 하면 주로 이제 최근에는 서울시청 그 광복절 경축식 행사나 현충원에서 있는 광복군 창군 기념 행사나 또는 지역에 있는 국악 축제 행사에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근데 인천의 무대는 부평풍물 축제 한번 딱 서보고 못 썼거든요. 그만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런 문화, 특히 음악 분야 또는 국악 분야의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특화된 인천만의 특화된 그런 음악 분야의 축제 그리고 국악 분야의 축제가 더 활성화되기를 정책으로 제안합니다. 네, 네 분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경 대표님께서는 예산 부분 공약 3% 이게 선언적인 그 금액으로 그칠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졌어야 이게 문화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하연 단장님께서는 인천반이 갖는 그 국제 마스터 클래스 같은 행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지역에 있는 학생, 문화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러서 인천의 어떤 그 도시의 어미니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고요. 전용우 대표님께서는 이런 그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의 마인드 전환. 그래야만이 인천의 문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성윤수 단무장님께서는 인천만의 어떤 특화된 음악 축제 이런 것들을 좀 특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나 국악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천 문화 발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협력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오늘 이제 세 꼭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걸 이제 한마디로 인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땡땡땡 했으면 좋겠다. 이제 땡땡땡에 들어갈 걸 한마디로 한 줄로 한번 요약해 주신다면 이 오늘 자담회가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성윤숙 단무장님께서 인천 문화 발전은 땡땡땡 해야 된다 해서 땡땡땡을 무엇으로 표현해 주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하연 단장님이 제일 그 현장 메인이시니까 조하연 단장님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인천의 문화는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인천이 항만, 공항 다 갖췄는데 모든 걸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자존심,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총동원해서 진짜 멋진 축제, 멋진 행사, 멋진 문화를 일굴 수 있는 토대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꼭 그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인천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항만이 있고 공항이 있고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런 환경 속에서 문화 발전도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존심으로 함축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용우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문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발전을 위해선 일선의 여러 가지 그 역량
가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절하고 방향성이 올바른 문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문화 정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일갈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윤숙 단무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천 문화 발전을 위한 한마디. 인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문화의 아마추어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윤숙 단무장님께서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하시는 말씀. 아마추어가 진정한 프로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담아서 하는 그런 아마추어가 부단한 그 끈기와 노력을 통해서 프로화가 됐을 때 그게 진짜 프로화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아마추어를 오늘 강조를 해주신 거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규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천 문화 발전은 인천 문화 발전 땡땡땡이죠. 네. 인천 문화 발전 진정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해외에 투어를 갔다 왔는데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서울에서 왔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 서울에서 안 왔는데 서울에서 왔다 그래. 그러니까 서울은 한국이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해외에서는. 서울이 글로벌 도시가 이미 됐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서울의 글로벌 도시가 된 데 있어서의 서울의 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홍대, 뭐 성수, 인사동 다양한 공간들에 거기에 예술인들, 음악인들, 브랜드, 뭐 디자이너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진정성이고 그래서 서울이 글로벌 도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인천도 글로벌 도시 선언을 했죠. 근데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 선언은 그냥 선언인 거예요. 진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규영 대표님께서는 인천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단지 어떤 말로만 그치는 그런 그 레토릭적인 선언이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글로벌 도시 인천이 돼가가는 길이 가까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담은 이제 인천 문화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개선 방안과 정책적 어떤 재원까지 이렇게 폭넓게 짚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이 인천 문화 발전을 위한 어떤 작은 출발 또는 시금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논의의 장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져서 이런 울림들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정책을 위반할 수 있게끔 무언의 압력을 넣는 시민의 목소리로까지 연장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네 분 패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인천 인터넷 신문협회는 이런 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고민하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